오랜만이네요. 코로나가 이제는 조금씩 종식이 되진 않았지만 이제 좀 물러났어요. 그러면서 볼링을 치시는 분들이 다시 엄청 많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오창 반도볼링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 또한 지금 볼링장에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의 컨텐츠 주제는 덤리스 볼링, 투핑거 볼링이라고도 하죠. 오늘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제가 유튜브에 그동안 안 나왔던 이유 바로 엄청나게 수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많이 늘었냐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공감을 못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데이터로 말씀드리자면 구속이 한 2에서 3kg가 올라갔고요, 에버리지가 한 180에서 하우스 패턴 기준 한 200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많은 약간 꿀팁과 한 2년간 덤리스를 하면서 깨달은 점들이 있어요.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저의 노하우를 듣고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하면서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볼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볼링을 치시는 분들 중에 당연히 장비가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장비가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만약에 장비를 구매한다면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볼링화를 먼저 구비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중고볼을 많이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덤리스를 치시는 분들 중고볼 좋습니다. 하지만 간혹 이렇게 중고볼을 샀는데 엄지까지 이렇게 있는 거를 그냥 덤리스로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게 트랩 플레이어에 닿는 경우도 많고 연습하는데 조금 비추천드려요. 그래서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카페나 요즘에 뭐 어플 같은 데도 중고볼을 많이 판매하는 곳이 있으니까 조금 더 알아보셔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립법인데 제가 이게 엄청난 꿀팁입니다. 그립법. 일반적으로 이제 중력지를 넣는 거 있어서 이렇게 넣고 그립을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형태를 커핑이라고 합니다. 커핑.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막 몇 마디를 넣든 막 힘을 줘서 팔목을 막 어떻게든 이걸 커핑을 잘 하려고 이렇게 막 힘을 꽉 줍니다. 근데 이러면은 저같이 이렇게 건장한 남자들도 손목에 인대가 나가요. 그러면서 터널 증후군이 걸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커핑은 중약지를 넣고 세게 한다는 느낌보다는 모든 손, 검지와 엄지가 닿고 모든 손바닥의 면을 최대한 닿게 해준다는 느낌으로 안정적이게 잡고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잡아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힘을 조금이라도 줘버리는 순간 인대에 무리가 가고 터널 증후군이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바닥의 모든 부분을 세심하게 다 닿게 한다는 생각으로 잡아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덤리스 치시는 분들이 손목 아대, 손목 보호대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뭐 쿠팡이나 뭐 볼링 쇼핑몰 같은 데만 봐도 굉장히 많은 아대, 뭐 보호대 이런 것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덤리스 특성상 커핑으로 손목을 구부려야 되는데 여기 아대나 보호대가 있으면은 평소에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보호가 되지만 커핑을 하는 순간에는 오히려 인대를 더 눌러주고 손목이 꺾이는 부분에 있어서 무리가 가기 때문에 저는 볼링을 치는 상황이라면 아대나 보호대를 안 끼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다면 뭘 껴야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아대보다는 테이핑이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테이핑들이 있는데 뭐 약국에도 팔고 뭐 인터넷에 근육 테이핑, 손목 테이프라는 명칭으로 검색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제품이 있으니까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어느 정도 감싸준다는 느낌으로 저는 손목 테이프를 붙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세게 붙이면은 커핑에 무리가 갈 수도 있겠지만 적당히 붙여주면 손목 보호도 되고 어느 정도 부상 방지도 되기 때문에 저는 진짜 테이프 추천드립니다. 덤리스의 스핀, 당연히 스핀은 뭐 손가락으로도 걸어서도 낼 수 있고 손목으로 돌려서 낼 수도 있고 스윙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제가 덤리스를 한 2년간 치면서 최근에 한 달 사이에 굉장히 좀 많이 늘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덤리스의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구속입니다. 구속이 안 나오면은 유명한 선수들처럼 막 공이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지도 않고 레인이 조금만 오일이 없어서 도는 레인을 만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덤리스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스윙이라고 생각해요. 스윙이 무슨 소리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여기서 손가락을 쥐어 뜯어서 스핀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볼링
볼링공에 커핑이 제대로만 돼 있다면은 스윙만 해주면은 알아서 스핀은 걸려 나갑니다. 여러분들도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힘의 방향이 위로 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가야 구속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커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스핀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손가락으로 뜯어가지고 힘의 방향이 위로 간다면은 많은 덤리스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처럼 구속이 안 나오고 도는 레인을 만나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의 방향을 앞으로 보내준다 그러고 스윙을 크게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10번 핀이 났을 때도 대부분의 10번 핀 커버를 실수한 이유가 돌려가지고 안으로 돌거나 아예 겉으로 빼는 경우예요. 겉으로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앞으로 밀어주는 힘만 보내준다면 돌아서 못 잡는 점은 보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고 약간 초보자분들이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뭐 힘의 방향을 앞으로 보내는 건 알겠어.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그 전에 애초에 스윙이나 릴리즈를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 더 꿀팁. 커핑이 됐을 때 제 기준에 저만의 노하우는 검지와 엄지를 최대한 벌리고 눌러줍니다. 어느 정도. 너무 세게 누릴 필요는 없어요. 눌러줍니다. 그리고 새끼손가락을 너무 벌릴 필요도 없고 적당히, 너무 딱 붙이지도 마세요. 그러면은 커핑이 어려움이 있어요. 네, 이 정도로 해서 커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저만의 꿀팁은 검지손가락 있죠. 오른손잡이 검지손가락을 6시 방향에 둡니다. 6시. 6시 방향에서 그대로 백스윙 갔다가 스윙이 온다 생각했을 때 6시에서 그대로 스윙만 대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검지 6시. 무릎 때문에 이거는 참고해주세요. 백스윙 갔다가 스윙이 올 때 검지가 6시에서 그대로 스윙만 물 푸듯이 손 돌리지 말고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6시. 보셨다시피 올바른 커핑 방식과 자연스럽게 끝까지 해주는 스윙만 있다면 많은 스핀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덤리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구속입니다. 구속. 당연히 일관성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일관성 편은 다음 편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거는 부상에 대한 내용과 여러분들께 스핀을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저만의 커핑하는 방법, 그리고 릴리즈 방식을 알려드렸는데, 지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겠죠. 나는 볼링공이 없는데, 나는 볼링장에 있는 기본 하우스 볼링공으로만 던지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냥 볼링장에 비치된 기본 하우스 볼링공 11파운드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볼링공도 올바른 커핑과 올바른 스윙만 있다면 충분히 많은 회전을 만들어내요. 똑같이 커핑 6시 갑니다.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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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6시. 보셨나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상주하는 볼링장과 제가 지금 치고 있는 반도 프라임 볼링장의 오일 패턴이라든지 마찰력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전국의 모든 볼링장을 돌아다녀 보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한 70곳은 다녔을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경험으로 말했을 때 안 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고, 내가 만약 덤리스 치거나 혹은 볼링장을 친구들이랑 놀러 가게 되는데 어떻게 칠지 모르겠어, 그러면 제 예전 영상 투핑거 볼링 잘 치는 방법 영상을 봐주시고,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면 오늘 영상으로 제 노하우로 인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장하는 볼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도 물론이고 여러분들도 물론이고, 저희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볼링을 가장 잘 치는 방법, 재밌게 부상 없이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 다치지 말고 재밌는 볼링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투구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랑거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가 오랜만에 덤리스 꿀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댓글을 보니까 제가 설명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조금 깊게 심층적으로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의 고충들을, 이제 시청자분들의 고충들을 여기 적어놔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 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스윙이었어요. 스윙을 하는 건 다 똑같이 하겠죠. 하지만 힘의 방향을 앞으로 보내라.
왜냐? 덤리스 볼링은 구속이 중요하니까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덤리스 분들의 모든 구질을 다 구사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구질의 고충들을 제가 한번 심층적으로 파헤치면서 좀 더 세밀하게 덤리스 분들이 이 스핀과 이 스윙에 있어서 그리고 릴리즈에 있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한번 미흡하지만 한번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제가 쓰는 볼인데 저번 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본인만의 편한 그립이 있겠지만 요 손바닥의 전 면적이 이렇게 세밀하게 마치 약간 살짝 느끼면서 이렇게 세밀하게 다 감싸줘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했어요. 이렇게가 제 어드레스 자세입니다. 중요한 게 뭐라 했죠? 바로 검지 6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지가 6시에서 릴리즈가 되라 말했는데 몇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커핑은 잘한 것 같은데 공에 스핀이 안 먹어요. 그냥 앞으로만 가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서서 볼링공을 던지기 전에는 아마 이렇게 잡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볼링공을 밀어야 된다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요 던지는 순간에 이렇게 갔지만 이렇게 틸트가 바뀌는 겁니다. 6시에서 났으면 6시에서 검지를 이렇게 버티고 있지만 볼링공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검지에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검지를 버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그래서 릴리즈를 할 때 검지가 버티다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턴이 되는 건데 그런 분들은 끝까지 밀어줘야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정면으로 6시를 생각하다 보니까 원래 검지가 6시면 이렇게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공이 일자로 가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정상적인 스핀이라면 이렇게 나갔다가 휙 이런 회전이 나와야 돼요. 하지만 잘못해서 틸트 각이 잘못 나오는 경우 어떻게 되냐, 이렇게 안 빠지고 이렇게 빠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돌긴 도는데 풀려서 가죠. 다시 한 번 더. 잘못 던질 경우 밀기만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돌긴 도는데 뭔가 풀리고 공이 팍 일어서서 치고 들어가질 않죠.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검지가 6시에서 요렇게 검지에서 볼을 이렇게 타고 넘어가면서 요렇게 빠져야 되는 건데 요렇게 악수하듯이라고 그래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빼기 때문에 이렇게 빼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 전완근에도 무리가 올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구속을 올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물 푸듯이, 유튜브 보면 다 물 푸듯이 하라 그래요. 물 푸듯이만 하다 보면은 요 전완근에 무리가 옵니다. 이렇게 자꾸 검지에 6시를 의식해주면서 물을 퍼주면은 검지가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이렇게 악수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일자 말고 반대로 과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냐, 이 악수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 손이 이렇게 돌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차이가 보이나요? 볼링을 처음 치시는 분들이라면 뭐야 스핀 더 많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구속을 내질 못합니다. 손이 돌아가기 때문에 밀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게 뭐겠어요? 밀어주기와 돌리기의 중간에 있는 요겁니다. 악수. 이제 조금 이해하셨을 거라고 봐요. 물을 푸되 틸트를 신경 쓰고 손을 뒤집지 않는다.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검지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밀어지는 오케이? 이 정도면 솔직히 덤리스 투구볼 구질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다음 챕터. 전편 조회수 좋았으니까 하나 더 꿀팁 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덤리스는 구속이 중요하다 하는데 덤리스의 구속을 쉽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팔로 힘주면 안 돼요. 간혹 가다가 이 구속을 많이 내겠다고 이 손 힘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러면 문제가 뭐냐, 저 머리 아까 흐트러진 거 봤죠? 머리가 이렇게 흔들어지면 헤드업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골프 쳐보신 분이면 아실 거예요. 고개는 고정입니다. 고개는 고정. 볼링도 똑같아요. 턱 당기고 고개가 고정 상태에서 쳐야지 일관성이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당연히 막 머리 털고 하면은 힘을 많이 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볼링공이 빨라 보이거나 잘 밀렸다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주변에도 몇몇 분들이 그러는데 일관성이 진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고정하고 팔 힘으로 친다는 생각보다는 킥입니다. 킥. 순간적으로 킥을 차서 슬라이딩을 하죠. 이 킥만 잘 차줘도 볼링공의 구속은 굉장히 빨라집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윙을 할 때 힘의 방향은 앞으로, 킥만 잘 쳐주면 이런 구질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뭐 잘 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알려드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는 말 그대로 뭐 프로 선수도 국가대표도 뭐 볼링 선수도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인 시점에서 진짜 초보자들 분들 중에 뭔가 잘 치고 싶은데 너무 유튜브에 어려운 내용밖에 없어,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스텝에 이 킥만 잘 쳐주고 타이밍만 맞아도 구속이 한 25km 이상은 나옵니다. 이것만 좀 연습해도 여러분들도 구속이랑 구질이 달라진 게 느낄 거예요. 그리고 제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볼링공을 어떤 거를 쓰냐에 따라 당연히 볼의 모션은 다를 거예요. 하지만 제가 확실히 봤을 때 같은 엔트리급을 볼을 쓰든 미드볼을 쓰든 구속이 26km가 넘어가는 순간 회전량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각이 크든 작든 엄청 움직임이 막 역동적으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속이 어느 정도 올라야 돼요. 구속이 올라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시죠? 도는 레인에서도 좀 더 밀 수가 있고, 같은 레인을 같은 경쟁자와 쓰더라도 구속이 좀 더 빠르면 용이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덤리스 제군들, 첫 번째로 일단 부상 가장 조심하고요. 두 번째, 뭐 여러분들 뭐 많은 분들이 훈수를 할 거예요. 훈수 어느 정도 듣고 그냥 다 흘리세요. 어디 선생님들한테 레슨을 받을 게 아니라면은 유튜브에 보면은 제 영상뿐만이 아니고도 좋은 영상이 많이 나와요. 제 영상에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 다른 영상에서도 어느 정도 들어도 되고, 그런 거를 결합해서 자기만의 방식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또 궁금한 게 있다면 이렇게 댓글로 계속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편에는 이 덤리스 스텝을 안정적이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창에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항상 볼링 즐겁게 즐겨주시고 랑건TV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랑건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 몇 가지 꿀팁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마 오늘 편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 같은 일반인들이 아무리 유튜브에 볼링공 스핀 넣기 영상을 치고 보고 연습을 해봐도 안 되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바로 릴리지만 연습하는데, 뿌려주는 볼링공이 던지는 행위만 연습하는데 그것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스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볼링장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구속이 막 선수들처럼 빠르지도 않은데, 스핀이 막 들어가지도 않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한 번쯤 꼭 봤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일관적인 투구를 던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주제는 바로 스텝과 리듬입니다. 근데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 바로 덤리스 위주의 덤리스 특집 스텝 편입니다. 덤리스를 치시는 분들이라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PBA의 톰 더티 선수를 아실 거예요. 톰 더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구가 굉장히 크고 스텝과 리듬이 굉장히 독특하죠. 제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기 볼링공이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푸시도 굉장히 높게 들고, 뭔가 스텝이 황실 군인 마냥 뚱뚱뚱, 마치 누가 박수로 박자를 찝어주는 것 마냥 뚠뚠뚠뚠뚠, 약간 이런 스텝으로 갑니다. 그것이 톰 더티 선수의 루틴이자 자신만의 스텝의 리듬이에요. 제가 오늘 스텝과 리듬을 강조할 건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동작을 한다 생각하세요. 그 동작에 필요한 스텝이 5스텝이에요. 근데 5걸음이라는 건 변치 않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5을 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5 이런 식으로 리듬이 계속 변하면은 아무리 숙련된 사람이라도 일관성 있는 투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볼링에 아직 미숙하고 숙련되지 않을수록 더욱더 스텝과 리듬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 계세요. 저는 자세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볼링만 치면은 어디가 아파요. 그런 분들 또한 자세가 안 좋거나 리듬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자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의 리듬을 보여드리자면 하나, 둘, 셋, 넷, 5입니다.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스텝은 보시다시피 5스텝이에요. 5스텝에 정답인 리듬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레슨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리듬으로 알려주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볼링공을 던질 때 마지막에 체중을 실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만약에 스텝의 리듬을 가져가게 되면은 좋은 리듬의 투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볼링에는 4스텝과 5스텝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오른손잡이 기준 4스텝, 오른손잡이 기준 5스텝,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덤리스 편 스텝이잖아요. 처음 덤리스를 시작하시는 분들 제가 진짜 크나큰 꿀팁 하나 드릴게요. 첫 번째로 웬만해서는 15파운드를 들지 마세요. 이제 볼링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게 주변에 뭐 동호인 분들이라든가 뭐 지인분들이 남자는 15파운드부터 시작해야 돼요. 혹은 15파운드를 안 쓰면 핀 액션이 안 나와서 스트라이크를 만들기가 힘들어 막 이런 말 때문에 아직 막 볼링공을 제대로 잡아보지도 않고 숙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15파운드를 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엄지를 끼거나 아대를 끼는 볼러라면은 처음에 적응하는데 무리가 있겠지만 저는 그나마 좀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덤리스 볼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지를 끼지 않고 중약지만 낀 상태에서 이렇게 커핑을 합니다. 근데 이 동작이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일 수가 있어도 굉장히 손목 인대에 무리를 많이 줘요. 그래서 제가 전편에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세밀하게 마치 약간 살짝 느끼면서 이렇게 세밀하게 최대한 손바닥을 접지하고 가볍게 잡아라. 여기서 힘을 꽉 주는 순간 굉장히 인대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가볍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덤리스를 치시는 분들한테 14파운드를 권해드리냐면은 볼링공 자체가 무거워지면은 커핑하긴 더욱더 어려워지고 볼링공을 그냥 들고만 있는 게 아니고 걸으면서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더욱더 이게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힘이 좀 없어, 아니 혹은 덩치가 좀 작거나 손목을 다쳤어요. 그런 경우는 13파운드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왜냐? 저희는 선수가 아니고 볼링을 재밌게 즐기기 위한 볼러, 동호인이기 때문에 괜히 남의 말을 듣고 무리했다가 손목을 다쳐서 영영 혹은 오랜 기간 동안 볼링을 못 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 180에 93kg 건장한 저조차도 14파운드를 사용합니다. 물론 15파운드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4파운드를 씀으로써 구속이 더 빨라지고 손목의 부상을 완전히 방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덤리스 볼러라면은 14파운드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음 덤리스를 치시거나 아직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면 저는 4스텝을 추천드립니다. 4스텝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덤리스 볼링이라는 게 볼링공 자체에 커핑하는 거에서 여기서 이미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푸시와 백스윙을 가면서 대부분 이게 막 뒤집어지거나 이렇게 억지로 안으로 끌어갖고 오거나 혹은 여기서부터 이미 다 풀립니다. 아까 뭐라 했죠? 점수를 잘 내기 위해서는 최대한 기계처럼 한 동작 한 포인트라도 일관적이게 던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텝을 한 개라도 줄여서 동작의 크기를 최소화시키는 게 조금 더 일관적인 투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4스텝을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4스텝으로 시작했다고 나중에 5스텝으로 못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4스텝으로 숙련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구속이 부족하다, 좀 더 뭔가 스텝에 여유를 줘가지고 구속을 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이미 숙련이 된 상태에서 그때 넘어가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서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처음 볼링을 치시는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유튜브를 보면 많은 유튜버들과 선수님들이 한 이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여기서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저는 처음 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짧게 쓰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 저희는 동작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숙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길게 쓰면은 오히려 여유도 없어지고 부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정하고 일관적이지 않은 자세가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폭을 짧게 쓰고 4스텝으로 간결하게 치는 걸 추천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스텝의 보폭을 굳이 넓게 사용하지 않고 와다다다 달려가지 않아도 보다 일관성이 있는 투구를 할 수 있고 이것 또한 숙련이 되면은 구속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초반에는 무조건 포스텝을 추천드려요. 공을 파지한 상태에서 오른손잡이 기준 오른발 먼저 하나와 동시에 푸시를 밀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오늘의 꿀팁을 조금 요약해 드리자면은, 첫 번째, 무게에 연연하지 마라. 건장한 저도 14파운드를 쓰기에 웬만하면 15파운드는 제가 비추천드리고, 두 번째로는 덤리스를 처음 치시거나 혹은 아직 숙련되지 않은 분이시라면 포스텝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탠스 처음에 서 있어서 스텝을 시작하는 지점은 짧게 가는 거 추천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수들이 길게 쓴다고 저희 또한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짧게 서서 최대한 동작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꿀팁을 알려드릴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듬입니다. 리듬은 제가 뭐 정해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스텝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를 연습을 할 때 이 마음속으로 이 리듬을 생각을 해보세요. 나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 4스텝이라면 하나, 둘, 셋, 넷, 혹은 하나, 둘, 셋, 넷 약 하면서, 중요한 거는 갈수록 빨라져야 된다. 만약에 처음에 리듬이 빠른데 갈수록 리듬이 늦어진다면 그건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리듬이 처음에 오히려 느려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딱 이렇게도 가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 4스텝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혹은 하나, 둘, 셋, 넷, 요 리듬 꼭 기억하시고 연습 많이 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지금 벌써 덤리스 꿀팁 3탄까지 왔는데요.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추가적으로 주고 조회수 또한 많이 나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급하게 찍느라 약간 정보 전달에 있어서 조금 미흡했던 것 같은데 양해 조금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보다 퀄리티 높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꿀팁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부상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부상 꼭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즐거운 볼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랑건입니다. 제가 지금 덤리스 잘 치는 방법, 덤리스 초보편 지금 한 4탄? 5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뒤에 이제 크랭커 편, 투핸드 볼링 편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이 덤리스 잘 치는 방법 마지막 편입니다. 지금까지 뭐 구속내는 방법, 덤리스의 중요한 요소, 킥의 중요성, 리듬 다 알려드렸는데, 몇몇 댓글과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덤리스 초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가지고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덤리스 볼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는 퍼핑을 유지함과 백스윙에서 릴리지로 이어지는 이 동작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백날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퍼핑을 하고 릴리지, 요 제자리에 서서 요건 되지만 스텝과 연계가 되는 순간 피니쉬 자세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안 좋은 요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올바르게 만들어 나왔던 커핑을 릴리지 피니쉬까지 가져가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법은 동일합니다. 파지가 돼야 되겠죠. 중야치를 저 같은 경우는 뮬러를 착용하고 한 마디 반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퍼핑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뮬러 끼면 좋나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 뮬러를 사용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손가락 보호 이런 거보다 가장 큰 이유로는 뮬러를 끼면은 모두가 그런진 모르겠지만 볼링공을 던질 시에 손가락에 걸리는 데 있어서 힘을 좀 더 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뭔가 손가락에 힘이 없다, 혹은 밀어주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뮬러를 끼는 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뮤러를 끼고 한 마디 반 정도 넣고 이렇게 파지를 합니다. 이렇게 파지가 됐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영상을 봤다면 다 해요. 하지만 못하는 게 무엇이냐, 백스윙으로 이어지는 동작에서 대부분 많이 흔들립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 볼링공이 꽤 무거워요. 엄지를 꼈다면은 이런 식으로 지탱이 되지만, 덤리스 볼러 같은 경우는 중약지 하나와 손바닥에만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려드릴 꿀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스윙을 굳이 안 해도 된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엄지 끼는 볼러들이나 투핸드 볼러들이 백스윙이 이렇게 올라가죠. 백스윙이 올라가기 때문에 덤리스 또한 퍼핑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올라가면 좋아요. 근데 초보자분들이고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덤리스 커핑을 한 상태에서 백스윙을 이만큼 올린다? 굉장히 어려운 행동입니다. 엄지볼러가 이만큼 올리는 것과 덤리스 볼러가 이만큼 올리는 것과 난이도로 굳이 따지자면 저는 덤리스 볼러가 훨씬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을 굳이 반영을 해봅니다. 그러면 백스윙을 안 하고 어떻게 볼링을 쳐요? 진짜 쉽게 커핑이 돼 있으면은 그냥 요 정도, 팔꿈치가 살짝 펴져질 정도만 백스윙이 나오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만 던져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굳이 백스윙이 많이 올리지 않아도 릴리즈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왜냐? 저희에겐 배운 요 킥과 릴리즈 시 힘을 보내주는 방향을 앞으로만 해준다면 후속과 투구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백스윙을 굳이 무리하게 들 필요 없다. 이제 두 번째 꿀팁 알려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백스윙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흔들려, 혹은 던질 때마다 손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고 막 이상해.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릴리즈 시에 백스윙과 스윙 동작에 있어서 옆구리가 많이 뜨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몸이 많이 돌아간다. 골반이 많이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골반이나 몸이 많이 돌아가게 되면 옆구리가 벌어지죠. 그러면 이런 형태로 치게 돼요. 버터가 나진 않겠지만 옆구리가 많이 벌어지면 손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갈 수밖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힘의 방향을 앞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걷는 것 또한 일자로 걸으셔야 돼요. 그리고 팔이 백스윙이 바깥으로 벌어지거나 안으로 벌어지는 순간 힘의 방향을 앞으로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일로 벌어지면은 진자 운동, 무게에 의해서 일로 스윙을 하게 돼요. 안쪽으로 당겨서. 그럼 안쪽 미스가 나겠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가져온다. 그럼 억지로 앞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와요. 그럼 손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릴 꿀팁은 백스윙을 굳이 많이 할 필요 없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커핑한 상태에서 옆구리를 최대한 붙여준다 생각하고 푸시, 백스윙, 릴리즈까지 최대한 붙여주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잡은 상태에서 커핑하고 백스윙 낮게 붙여주고서 그대로. 옆구리 붙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덤리스뿐이 아니에요. 엄지를 끼는 볼러, 투핸드 볼러 또한 벌어지는 순간 힘을 전달하기 어려워요. 진짜 벌어진 상태로 풀스윙으로 던지는 것과 붙인 상태로 적당히 던지는 것과 힘을 비교하면 붙이는 게 훨씬 셉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복싱 선수예요. 주먹을 휘두를 때 이렇게 뻗는 게 세겠습니까? 이렇게 뻗는 게 세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셉니다. 왜냐? 몸에 붙여서 힘을 방해를 받지 않고 앞으로 뻗었기 때문에. 똑같이 옆구리를 붙이고 스윙을 하면 됩니다. 근데 백스윙 동작이 요란하면은 숙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백스윙을 낮춘 상태에서 팔꿈치를 최대한 펴주고 그대로 붙여서 스윙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푸시, 백스윙, 릴리즈까지 벌어지면 안 됩니다. 골반이 돌아가도 안 돼요. 왜냐? 쉽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서 있고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며 볼링공 또한 앞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불필요한 요소는 버리고 가볍게. 오늘 배워봤던 것을 요약하자면은 첫 번째로는 백스윙을 굳이 많이 높일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스텝과 푸시와 스윙 릴리즈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옆구리가 붙는 것이다. 손목으로 요거 백날하는 것보다 옆구리 붙여주는 게 훨씬 더 구속도 빨라지고 많은 스핀을 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있죠. 저희같이 아마추어 동호인 볼러는 부상당하지 않고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 옆구리만 붙여도 테니스 엘보우와 손이 돌아가는 걸 방지하기 때문에 손가락과 손목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즐겁게 부상 없는 볼링 하시고 다음 편에는 제가 크랭커 꿀팁 초보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덤리스 초보편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백스윙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흔들려, 혹은 던질 때마다 손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고 막 이상해.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릴리즈 시에 백스윙과 스윙